안녕하십니까. 지난번을 이어서 오늘은 210페이지입니다. 선신 고는 중부 일개 읽어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단군 고는 삼과 병명에서 중부 일개입니다. 중부 일개에서 중자는 곤의 명칭에서부터 나옵니다. 고조선의 시대 최초의 중자가 됩니다. 중자는 곤의 족칭으로 삼은 중자로 같은 부위에 있다는 기록입니다. 단군 곤의 초명은 여시로 시칭자가 되는데 역사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휴토의 명칭은 바로 곤의 새로운 봉읍이 되는 것으로 상고시대의 시칭자를 자기의 봉읍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앞서에서도 밝혔지만 어머니의 성을 따라 수도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곤의 시칭자는 서, 도, 시라고 금문신고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또 한편 곤의 시칭은 휘, 기, 개, 해로도 밝히고 있으며, 개는 곤의 시칭을 쫓아 해로도 썼고 해의 고음 정성은 개로 읽는다 하였으며, 요제 시기엔 개와 개는 동성자였다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칭자와 시칭의 차이가 어떻게 가름해야 될 것인지 논의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상류문자로 나타나는 중자와 시자는 곤의 족시로 되어 있는데, 시자는 할아버지가 되는 희씨가 되어 있으므로 족시라 한 것 같습니다. 곤의 아버지는 상가 병명의 제1과 첫 번째 소율로 대개일사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곤의 고양시 셋째 아들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제종욱과 대조일사라고도 합니다. 는 종형인 관계로 대조일사는 제종욱이 동생으로 되므로 곤으로서는 제종욱이 큰아버지 계통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금문에서는 곤의 부친 대조일사 때 제사 제자가 등장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금문 휘씨는 개의 시조로 휘의 정성은 화로 읽었고 변음은 희계로 읽었다고 하는데, 염제계의 자손 모두는 화음이 족표인 동시에 족칭으로도 성률로 삼는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주의 원리로 바라보면 태초에 불의 역할 작용을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방계의 뿌리 역사가 얼마나 인류들의 문명을 새로이 밝혀 깨우치게 한 선대조님들의 훌륭한 업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는 배주가 또 들어갑니다. 배주로도 불리는 주자는 곤을 여로 부르는 글자의 자원이라고도 하였는데, 주자의 근원은 제소호, 사시, 소시가 책명한 제정우의 시칭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자는 곤의 제곡 왕시를 높여 제소호가 반사한 족칭 시표를 여 옆에 덧붙인 글자라고 합니다. 결국 곤이 양족인 중시의 계와 황제계인 제곡 왕실계를 양쪽을 어울려 제사장 역할을 하였다는 입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의 선신 고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씨가 된 고는 삼목의 중자를 덧붙여 중녀라고도 칭했다 하였는데, 이중 중녀자는 바로 제정욱계의 세 번째로 제사장을 맡을 두목으로서 삼남으로 여겨졌고, 여자에서도 주를 더하여 여자가
족표로도 쓰여졌고 곤의 자칭자로도 쓰여졌다는 기록입니다. 시칭과 족칭은 고대 사회에서는 유명 인물이나 시족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표지로 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상주 3대 이전의 중요 인물들이 거론되는 것은 사망 시제에서부터 몇 명에 불과한 역사적인 인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유명한 단군곤은 태어난 시기는 정확하지 않고 붕어한 날도 정확하지 않으나 요 임금을 대신하여 섭정 기간 중인 순에 의해 정월 상돌 상일에 주살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만 부인에 대하여는 금문신고 청동기 명문에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문신고의 청동기 명문으로 밝혀지는 곤의 행적에 관하여는 제정욱 고양시 때부터 곤작성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곤이 성을 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후에 고양성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곤이 제정욱 고양시 때부터 활약하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곤은 제정욱 고양시 다음에 고대 조선시대 제4대째 제위를 맡은 소김천시 개통 제국 고신시 시대 때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였는데 연대표로 본다면 제국 30세에 등극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국의 차비가 된 곤의 딸이 된 것으로 보아서는 곤의 나이도 30-40세가 되지 않았을까 가늠하여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인류 최초의 생활문자, 상령문자나 각하문자는 8천에서 6천년 이전으로 반파지역 앙소문화의 문자가 존재하였음을 앞에서도 밝혔지만 금문신고에서는 청동기 명문이 신농시 시대부터 원시성의 상령문자가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동기와 골각기, 석기도 병령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시기의 시족이 청동 금속의 야련 수공업 기술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낙빈기 선생은 밝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주로 결정적인 입증이 되어지는 것은 신농염제 시기의 신패와 주패에서 제지 시기 해패에 이르기까지 오제 시기에 속하는 7종의 화패를 정리하므로 사마천에 기재된 오제의 세서는 기본으로 금문의 기록과 상부하는 역사적 실록임을 확인하였다는 낙빈기의 해석입니다. 금문신고 인물지 곤 편에 페이지 3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상고시대의 역사적인 실록을 주조하였던 주조물을 담당하였던 이들은 주로 주시로부터 고양시 등 주로 상급 집안에서만이 다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 상징물로는 가족의 일상적인 생활의 기록과 시칭, 명칭 등과 혼사 등을 주조하여 놓은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와 그 시대 상황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며 대부분 곤이 주조한 것은 제례와 관련된 것을 청동기에 주조한 것으로 주로 제례 등의 일체 상황을 주조하여 후손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표적을 남겨놓았다 하겠습니다. 주조물은 주로 그 시대 생활 중에 사용하였던 음식구나 존, 작, 각, 력 등이 있는데 유년 시절부터 한 벌의 명명을 지어주었고 딸이 혼인할 때는 또는 아들에게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위해 만든 애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청동기 명문을 이 시대에 우리가 접하게 된 것은 다행히도 그 시대에 법이 있어 조상님들을 묘를 파 해치는지 구족을 멸할 것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있었던 것으로 그 자손들은 감히 손을 못 대었다가 수천 년의 시간 공간과 과학의 발달로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도시의 재개발로 땅은 파헤쳐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서 A자치는 찾아볼 길이 없었으나 다행히도 그 시대 청동명문의 산물이 살아있어 우리에게는 선조님들이 발자취를 엿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곤이 주조한 청동명문은 정여존을 비롯하여 매우 중요한
5가지 이상의 추조물을 남겨놓았습니다. 곤이 만든 지사이기는 첫 번째에 을미돈서부터 왕래수돈, 감정, 병호종, 중료존 등으로 모두 고대 상고사의 핵심적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사이기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훌륭하였던지 주시대 사람들은 사망오제 시의 청동기 명문을 주저하였던 방법을 따를 수가 없어 입을 벌려 다무리지를 못하였다는 내용이 글이 읽었습니다. 상고시대 하면 대부분 요순만을 떠올리는데 그 유명한 요순의 명문은 금문신고에서 밝혀지는 청동기 명문 중 요가 만든 것은 둘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